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오늘로써 기고만장 기자실이 드디어 천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4년하고도 1개월을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2천회, 3천회까지 하라 이러는데 그럴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신화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조금 더 더 좋은 방송을 계속 준비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천회 특집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 시상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 한 분은 아직 나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자, 우리 이상배 기자. 네. 황국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이상배 기자는 진짜 키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에. 맨날 앉아있다가. 자, 우리 게시판에 아주 그 재밌는 그림이 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한번 기고만장 기자실 천회를 축하해주는 그런 그림 한번 게시판 글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저를 많이 가슴 아프게 하는 글인데, 축하드립니다. 온리우의 증시펀치에서 버벅거리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방송을 제가 제법 좀 하나 봐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니 역시 사람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은 아닌 것 같죠, 보니까.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하면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유반장이 하는데 누구는 못하겠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배 기자, 황국상 기자,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한 김건우 기자와 함께 기고만장 기자실 천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뵙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김건우 기자가 무사히 제 시간에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사실. 예. 아, 승진하셔가지고. 네. 나 승진톡은 안 쏘셨잖아요. 근데 이거 왜 불을 안 껐죠 우리가? 꺼졌네요. 두 개는 꺼졌어요 지금. 천회. 우리 김태희 부장이 거의 사비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네. 소심하게. 자, 어제에 이어서 시상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은요, 근면성실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수상자가 누구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만장 기자실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무슨 큰일 난 줄 알겠어요, 그죠? 저것만 보면. 자, 이것도 역시 그 사비로, 오전 PD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손수 제작한 상입니다. 무보수 개근상, 이상배 팀장, 그래서 이슈플러스 팀장 됐죠, 이제. 참. 위 사람은 기고만장 기자실의 장수 출연자로서 떠나는 날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보수 따위 필요 없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해 출연에 임한 그 공로를 인정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기고만장 기자실 제작진 드림. 출연료 이런 거 필요 없다. 사실 이상배 기자, 자, 상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상 소감 어때요? 수상 소감. 네, 일단 보수를 제가 안 받았군요. 깜빡하고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초창기
기고만장 기자실 한 3개월 동안 공동 진행을 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제 유학을 가면서 떠났었는데 어쨌든 벌써 1000회를 맞았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일단은 오늘 뭐 1000회 맞으신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이제 유일한 반장님 뭐 축하하다. 그다음에 뭐 제작진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뭐 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입니다. 야, 네, 어마어마한 소감. 오, 사실 우리 이상배 기자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핏의 후배 아닙니까? 학교 후배. 몸값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참 출연료에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진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배 기자 같은 경우 이슈 플러스 팀장 뭐 이렇게 승진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피곤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요새 이슈들이 민감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네. 뭐 재미난 최근에 뭐 좀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뭐 요새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다들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 뉴스들을 봐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일단 뭐 그 최근에 뭐 어제 쓴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다저스나 뭐 플레이오프, 그다음에 이천수 선수의 그 맥주병 사건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네이버에서 혹은 뭐 다음에서 보시면 가급적이면 머니투데이 기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고만장 기자실도 이제 좀 됐지만 이제 출연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우리 이상배 기자가 제가 이제 던지고 그러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도 같은데 좀 약간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요. 어때요? 우리 이 기자, 이 팀장님. 네. 글쎄요, 그 사실 그 초창기에 이제 3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추천을 드리면서 네. 그 당시에 뭐 대기업 위주로 제가 많이 그러니까요.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종목들만 사실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방송 끝나고 유학을 가서 유학을 갔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아자동차, 뭐 제일모직, NC소프트, 뭐 SKCNC 같은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에 투자를 했고 1년 반 뒤에 졸업하고 나니까 한 2배 정도씩 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는데 물론 뭐 안 된 종목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참 그런 좀 잘 된 종목들 운 좋게도 그때 좀 띄워줘서 그런 게 기억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부상 기자 옆에 듬직하게 서 계신데 뭐 이렇게 기고만장 기자실 출연과 관련해서 어떤 좀 에피소드랄까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요? 우선 뭐 이제 일종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지면으로 풀어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투자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저한테는 기고만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 황부상 기자는 사실 공시당번이에요. 공시당번. 공당이라고 그래요. 공당 요새. 맞습니다. 네. 그 바쁜 공시당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뭐 재미난 공시들이 여기저기 많이 뜰 것 같은데. 네. 나와야 재미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건우 기자 하면 또 정말 야. 이 이상배 팀장님은 이제 우량주를, 저는 잡주를. 잡주로. 예. 네. 최근에는 어디를 누비고 다니세요 주로? 최근에도 뭐 요즘에 선수들이 많이 잡혀갔거든요. 아. 그래서 시장이 많이 정화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새롭게 접근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큰 집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렇죠. 다시 또 재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졸업했으니까 네. 이제 학년 올라가야죠. 그러니까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들로. 그러니까 졸업장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진짜 더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훌륭한 분들 되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더 많은 활약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방송 출연할 때 네. 이제 뭐 선수들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가끔 종목 네. 이렇게 하고 뭐 가끔 했는데 그 사실은 마음껏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잘 직접 챙겨보지 않으면 뭐 우리가 방송을 꼭 챙겨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고 전화가 오는 때가 있어요. 야, 너 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실명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떳떳하게 이 주식시장에서 생활하시면 되죠. 아 예. 그분들 대부분 학교 가셨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 김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시장이 아직도, 기자들이 쓸 기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저는 이 기고만장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제가 첫 해 출연했을 때 추천드렸던 종목이 CJCGV였어요. 첫 회 CGV였나 그때요? 네, 그때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만 원. 네, 투자자분들께 처음 한 얘기가 시집을 추천한 이유는 어. 그 미래 예측을 하기 가장 쉽다.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거는 뭐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리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직접 봐야 되지만 영화는 내가 보고 재밌는 거 그리고 봤을 때에 매일매일 관객 수가 몇만 들었는지가 올라온다.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근데 아,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네요. 네. 15,000원이 저렇게, 야, 참, 삼성하고 싸우거나 말거나 저렇게 가는 그럼요. 주식들은 또 있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더 재미난 얘기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상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부분이라고 하죠. 네, 수상자가 어느 이 세 기자 중에 이제 두 기자지요. 두 기자 중에 과연 누가 취재 부분의 수상자로 당선이 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상입니다. 멀티플레이어상. 한국산 기자. 이 사람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진주 같은 이슈를 발굴하고 매력적인 외모로 진행자를 돋보이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제작진 일동 드림. 우! 네, 우리 황수상 기자. 감사합니다. 우리 황 기자는 이 바쁜 와중에 우리 낮에도 바쁘지만 황 기자는 또 밤에도 바쁜 기자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 대한항공 지배구조 변화 관련해서 뭐 지주회사 간다 이런 또 큰 기사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심야 취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백주 대낮에 취재가 된 겁니까? 역시 모든 건 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심야에 맞습니다. 역시 몸을 바쳐 열심히 희생한 결과 아주 훌륭한 특종도 하게 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저 대한항공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제 이미 분할 상장이 됐고요. 했죠? 네. 예, 분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진칼과 대한항공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제 각각 이제 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투자자분들도 이제 알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한 얘기를. 알겠습니다.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 이게 아, 네. 그 나는 그 혹시 세 분 중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좀 후임자 찾으시는 즉석에서. 네. 아 김건우 기자가 왠지 좀 표정이 살짝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네. 무보수는 건 출연만으로. 아 무슨 예. 말씀? 그래서 제가 방송 여러 개 출연을 해봤는데 네. 정말 원칙이 있거든요. 네. 무보수는 no. 일단 No. 통장 입금되면 갑니다. 아. 예, 이 그 행사 출연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들 행사 제가 출연의 원칙. 유일한 부장님에 대한 그 애사심으로 아. 애정으로 유일하게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무보수로. 근데 진행을 하면 보수가 나갑니다. 표정 확 달라지는데요, 보니까. 하지만 그때 함께 진행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제대로 진행자로서 이제. 제가 저녁 프로그램 한 번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들어갔어요? 저한테 얘기할 때 들어온다. 아. 라고 하고 제안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에 끝나고 나서 그 직원은 안 나간대더라. 아, 알겠습니다. 술 사주십시오.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집 방송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네. 수상 소감 짧게 좀 어떻게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이 기자는 숟가락을 하나 올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딴 건 몰라도 뭐 매력적인 외모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참 공정하게 심사가 된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딴 거 몰라도 이제 기고만장 이제 1000회 축하하는 자리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고만장 한 10,000회 될 때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 그때 뵙겠습니다. 만회 될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 기자는 아직 솔로신데 좀 뭐 좋은 뭐 계획이라도 혹시 좀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밤에도 바쁘시니까 밤에 바쁜 거를 조금 이제 줄이시고 이제 건강도 관리하시고 우리 황 기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새 기자 아주 오랜만에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뭐 우리 기고만장 기자씨도 그렇고 모닝투데이 방송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제, 뭐 금융, 증권 쪽에 좀 많이 좀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뭔가 이 경제가 어떻게 변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내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좀 뭐 자산을 불리던가 노후를 대비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을 많이 봐주시는데 우리 이상배 팀장부터 좀
최근에 뭐 저금리 시대다, 사회다, 뭐 이거는 뭐 당분간 계속 간다. 아니다, 뭐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어떤 그 뭐 투자 노하우라든가 뭐 재테크 팁이라든가 이런 거 좀 뭐 워낙 또 이제 버핏의 그 후배로서 좀 있으시면 뭐 들려주시죠. 네. 일단 그냥 뭐 제가 최근에 어디 투자했는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건 아니고 제 딸이 투자한 건데 100일 됐는데 네. 얘 대학 등록금용 적립식 펀드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펀드요? 적립식 펀드를 지금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대학을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모으면은 뭐 그냥 원금만 쌓여도 10만 원씩 넣으면 2,400만 원. 그래서 조금 붙으면 3천만 원 돼서 대학 등록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넣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성장형 펀드에 넣을 거냐, 이제 가치형 펀드에 넣을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은행에서 파는 거 중심으로 이제 넣었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성장형 펀드가 20년 정도 바라보면 당연히 이제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형도 괜찮겠다. 그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받은 유진 파마 교수가 이제 그 당시 그걸 발표했을 때는 콜롬비아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카고대 교수인데 유진 파마 교수와 프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파마 프렌치 모델에 따르면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성장형 펀드 유리하다고 하지만 성장 주식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된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평가된, 그러니까 이 순자산 대비, 장부가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높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일단 가치주를 따질 때 PER뿐만 아니고 PBR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 요거는 뭐 이제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소형주,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가치와 성장이 배합된 펀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나마 가장 뭐랄까 무난한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2,00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달러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해서 떨어질 때 싸게 사는 효과가 높은 거죠. 지금 2,000이 과거 뭐 역사적 고점에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0년 뒤에 이게 3,000, 4,000이 돼 있다 이러면 이 국면에서 다 주식을 싸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펀드들이 부담스럽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죠. 앞으로 떨어질 여지가 많고 싸게 살 기회가 많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 주가가 떨어져 있는 국면에서 100% 내가 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지금이 적립식 펀드에 들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팀장 얘기는 제가 잠깐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조금 전에 그 연말, 네, 내년 초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관심을 받았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네요. 예상치가 7.7, 7.8 이렇게 됐는데 발표치 보니까 7.8%로 2분기보다 소폭 좋아진 더 많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8% 성장을 했습니다. 그 황 기자, 뭐 오늘 공시당번이기도 하지만 중국 GDP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선 뭐 경착륙 우려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예상치만큼은 맞춰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장 참가자들도 그렇고 중국도 많이 좀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너무너무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따님 그 성함이 이세인. 세인. 네. 서희. 서희세. 서희. 네. 이세인 양을 위해서 그 정유식 펀드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가치주 투자가 좀 가미된 그렇죠. 절반 정도 가미된 그런 정유식 펀드에 가입을 했다. 20년 후에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재테크 어떻게 해보십니까, 우리 김 기자? 굉장히 우량주적인. 네, 저는 그 이제 딸을 위해서 저도 최근에 재테크를 해줬는데 어떤 걸 했었냐면 이 한진해운이라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워런트가 이제 그 일반 공모를 한 거 워런트가 거래가 됐었어요. 이제 거래된 지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2,500만 원을 증여를 해서 그 워런트를 이제 900원에 사줬죠. 왜냐하면 한진해운을 샀던 이유는 제 투자 원칙은 첫째는 1등 기업을 선택을 해라. 예. 그래서 한진해운이 지금은 주가가 이제 많이 저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제 저거 행사가가 이제 한 지금 가격 정도거든요. 그럼 리피싱이 되면 6,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운 업종이 정말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10년 뒤에나 5년 뒤에는 정말 주가가 2, 3만 원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300%가 조금 넘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한진해운 워런트가 거래될 때에 처음에 잡으시면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고액자산가들 를 중심으로 이 워런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진해운 워런트는 더군다나 대주주께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났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불량 BW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 투자가 힘들긴 하겠지만은 이제 CB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눈여겨 보시면 좀 투자에 좋은 이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거나 학교에 들어가실 예정인 분들을 만나면서 야, 따님을 위한 재테크는 한진해운 워런트로 야.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김건우 기자, 역시 한 칼이 있는데요, 보니까. 멋집니다, 그죠? 네, 대단,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워런트가 너무 싸니까. 네. 자, 우리 황 기자, 어떻습니까? 이 두 기자 얘기 듣고, 우리 황 기자가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렇게 해주실 뭐 재테크 팁이라든가 뭐 고민 같은 거 있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우선 당장 지금 이제 증권부 종목팀이 있으니까요. 아. 저희는 이제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한번 이제 동양 사태라든가 몇몇 안타까운 사태들이 있을 때 항상 생각났던 점은 이제 공짜 수익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공짜 수익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고, 그러려면 투자자가 자기 판단,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정말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곤만장 와서 맨 처음에 뭐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면은 예전에 한번 한 10년 이상 동안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 이 부분이 분기별로 계속 지가엔, 네, 그런 종목도 한번 뽑아봤었고, 그때 한번 원일 특강인가 하는 작은 종목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아마 작년 아마 중반 정도에 그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주가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정말 이제 착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골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증권부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저도 그전에는 사실 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몰랐던 제가 봐도 그때 한번 자료를 얻어서 보더라도 충분히 한번 그런 종목들을 고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책임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황국상 기자, 역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원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소형주 시가총액이 작아야 되고 PBR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기고만장에서 그 얘기를 한 수백 번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이상배 기자가 얘기한, 그게 뭐 노벨상 타신 분들도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실 정도가 되니까 어떤 성격의 스탁 주식이 더 나을 거냐. 결국은 시가총액이 작고 그러면서도 PBR이 낮은 이런 애들 중에 뭔가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노벨상 수상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자, 마지막 상이 남았습니다. 자, 뭐 어떤 분이 이 마지막 상의 영예의 주인공이 될지 이미 다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준비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이슈 부분이라고, 이슈 부분. 근데 보니까 상 이름은 오프 더 레코드 상. 와, 김건우 기자. 이 사람은 탁월한 취재 능력을 바탕으로 탐방 기업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시청자들을 위한 레알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10월 18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기자.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그 개근상 이후에 첫 상이라 너무나 기쁩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직위는 뭔가요? 이 직위는요, 우리 이한수 부장의 그 승인하에 회사의 그 명함을 직접 구해다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 1년 동안 뭐 좋은 기사를 몇 건 썼고 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딱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딱 이러시면은 아마 윗분들이 감안을 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황 기자 수상 소감 어떻습니까? 수상 소감 수상 김 제가 기자 해야죠. 김 기자 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리고 고생했어요. 그 기고만장이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기사를 쓰는 것보다 이거는 영상이 남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고만장을 잠시 쉬면서 그동안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수익률을 내봤었어요. 근데 추천했던 종목들이 최고 이제 5배도 올랐었거든요. 예, 물론 이 나름 이런 우량주 외적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승률이 많았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고만장을 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우 기자 최근에 좀 주된 무대가 뭐 여전히 엔터 이런 데 좀 있나요? 아니면 좀 이제 뭐, 좀 확장이 됐나요? 어때요? 이제 엔터하고 여전히 코스닥 종목들 많이 코스닥 하고 종목들. 있고요. 예. 최근에 코스닥 시장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막 어떤 종목들은 막 아주 그냥 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최근 코스닥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테마주들이 더 이제 득실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 가장 봐야 될 게 큰 산, 과연 트렌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3D 프린트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 TPC라는 회사가 한 4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TPC가 첫 리포트가 나왔던 건 6월이었어요. 주가 급등하기 시작한 건 8월이었고, 그거는 3D 프린트라는 테마에 대해서 과연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은 분명 수익을 보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뉴스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우 기자 상당히 이제 김건우 기자가 제 옆에서 보면 엄청 솔직한 기자예요. 정말 방송에서도 가감 없이 많은 얘기들을 해줘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건우 기자가 내공이 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접해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좀 이제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많이 투자자와 어떤 기업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생생하게 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한류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 엔터주 투자를 하실 때에는 네. 올해 3, 4분기에 SM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SM이 이 지금 상반기에 영업이익 89억 원을 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어닝 쇼크가 안 됐던 이유는 올해 400억 영업이익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그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3, 4분기 때 31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지금 가이던스는 600억이거든요. 그럼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511억을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걸 못 맞춘다. 못 맞춘다. 그러면 대장주가 꺾이면 함께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눈여겨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SM의 최근 그 남자 그룹 엑소. 이 그룹이 대세라면서요. 이 엑소가 지금 누적 앨범 판매량이 90만 장이 넘었거든요. 이거는 과거 동방신기가 인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그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때 이제 엔터주 투자에 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지금 소속사들의 연예인들이 이제 군대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군대 앞으로 갈 한 1, 2년 뒤면은 주력 매출원들이 다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엑소 같은 후발 주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매출액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꼭 군대 날짜를 한번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 지드래곤이 군대를 간다. 그럼 꺾이지 않겠습니까? 지드래곤 군대가 뭐 어떻게 되죠, 진짜? 그 전에 또 좋은 연예인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건우 기자한테 요새 취재하는 관심사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이거 꼭 시상식을 해야 되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인지. 자, 보겠습니다. 네, 기고만장의 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시상을 위해서 최남수 본부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이 수상을 하실 빡빡이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유일한 부장님 그렇게 서주시고요. 사진. 네,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본부장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자들이 참여하는 장중 생방송 지금 천회 큰 역사의 족적을 이뤘습니다. 우리 유일한 앵커, 다른 기자들한테만 상 줬는데 전혀 짠 거 아닙니다. 아주 예기치 않게 제가 들어서 우리 유일한 앵커도 상 좀 줘야 되겠죠. 박수 한번. 오, 고맙습니다. 예, 상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뿌리 깊은 나무상 유일한 부장 이 사람 얼마 전에 승진하셨습니다. 2009년 기검완장 기자실 첫 방송 이후 천회까지 뿌리 깊은 역사를 쓴 수장으로서 흔들림 없는 투자 철학으로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완성한 바 감사의 뜻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죠 이게? 이게 마지막 방송이죠 이거? 마지막 방송 분위기가 나네요. 시청자 여러분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부장 한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이게 약간 뭉클하네요, 그죠? 사실 이제 아까 그 게시판 사연도 이제 읽어드렸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미디어 환경이 많이 이제 변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그 이제 SNS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사실은 미디어 채널로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이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잡으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스마트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그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 우매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상이 변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같이 어눌한 이 말주변도 없고 뭐 생긴 것도 투박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렇게 천회까지 하게 된 거는 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자라는 생활을 내가 계속 한다면 어떤 변신이랄까 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선도해 가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 방송을 진행했던 거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 드릴 말씀은 아까 이상배 기자도 얘기했고 뭐 국상이도 얘기했고 뭐 번우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공짜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보겠다 내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밤잠을 줄이셔가면서 대학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처럼 또 이렇게 좋은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천회를 맞이해서 드립니다. 저는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제 어떤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이제 후배 기자가 될지 아니면 누가 될지 좀 후임자를 잘 물색을 해서 이제 잘 넘겨주는 일이 저한테 남은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계속 더 알차고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본부장님 들어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게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거기다가 음악이 나오니까 완전히 분위기 압도된 것 같습니다. 잠깐이나마.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진행자는 불이 나도 꿋꿋하게 뜨거움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새 기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기고만장 기자실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20초씩 짤막하게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뭐 누가 대표를 해주실까요? 팀장님께서 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한 말씀 해달라는 게 또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 네, 뭐 머니투데이 방송 기고만장 기자실을 비롯해서 뭐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프로그램들이 뭐 대한민국 최고다. 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열정만큼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우 기자 짧게 혹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여튼 기자들 제가 요새 많이 당부드리는 게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40대, 50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저세상으로 가시는 선배님들 종종 뵀는데 자.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